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오후 3시인데요.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추악한 문재인의 국가 권력과 싸우는 일상인들과 가족들의 절규 이렇게 달았는데요. 오늘 그 김종철이 정의당 대표였던 김종철이가 자기보다 20여 살, 한 23살 어린 양혜원, 그것도 어원입니다. 성추행을 하다가 고백을 했고 난리가 아니죠. 원래 그러한 것들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들은 원래 그러한 것들이고 저번 주에는 유시민이가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 칼날이 향하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매일 터지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인간성 말살, 도덕의 말살, 양심의 말살을 보면서 고고TV는 진짜 우울합니다.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을 치는 길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난맥상, 경제적인 난정,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권의 비도덕, 비양심, 비상식,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우리 586과 문재인은 선이며 문재인은 잡신의 왕이다 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정권이라면 벌써 무너졌어도 무너졌을 정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무너지느냐? 과거에 그 우파를 자랑하는 보수 우파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아서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지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러는데요. 지성들은 죽었고 또 젊은이들은 자기의 유교과 그 돈, 금욕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잃은 세대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일상인들의 절규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개인의 정신적인 침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서울 포선을 70여일을 남겨놓고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며 유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하락의 위기에 있죠. 이것은 말입니다. 모두 보수 우파의 책임입니다. 아직까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보수 우파 이 쓰레기들은 좀비화된 것을 부정하며 자유 우파 유튜브라는 것들은 사기와 거짓과 부정을 쏟아내고 있고 거기에 편성한 일부 우파는 그 논리로서 문재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절대 문재인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까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파괴한 사건이 세 개가 있었죠. 하나는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 또 하나는 현동환 추미애의 아들 서씨에 대해서 폭로한 현동환 군, 그리고 세 번째는 2년 전에 일어났던 신재민 경제개혁원 사무관의 폭로가 있었죠. 그것을 한 번은 방송해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신재민 인터뷰를 따고 며칠 전부터 다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이 정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검찰 개혁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 난맥상도 아니고 그런 거는 어느 정권에서든지 다 국가 동력으로서 할 수 있던 일이나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 표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개인을 가르다가 이렇게 이지매를 가하는 정권은 없었다는 것이죠.
박원순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이건 강간이랑 마찬가지예요. 유사 강간인데요. 박원순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쁜 공무원들을, 여자 공무원들을 자기의 비서실로 차출해 놓고, 계속 여자들을 돌려가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죠. 관음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내가 죽으면 인정할까라는 말을 한다. 자기의 모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만일을 위해 기억하고 있어라고 한다. 엄마가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딸아, 네가 죽으면은 또 악성 지지자들이 그것 보라고 지가 잘못했으니 죽은 거라고 나올 거라고. 그럴수록 더 씩씩하게 살자 한다. 또 추씨 아들에게 이지매를 당한 문씨족들과 문씨한테 이지매를 당한 현동환 군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라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상대는 법무부 장관이고 나는 평범한 엄마다. 집이 서울이 아니어서 미안했다. 저쪽은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고 아버지도 변호사였다. 신재민이란 친구는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자기들은 절대 선이고 공무원은 단순히 정권의 수단이라는 것에 화가 났다. 공무원은 정치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조직이 되어버렸다 하고 현재 기재부에 남아있는 선배 공무원이 한탄을 하더라. 서울대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의 공무원이죠. 서울대 게시판에는 서울대 출신의 공무원이 최근 올린 글이 전체 공무원의 회자가 되었다. 이 공무원이 하는 말이 죽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글은 이렇게 써 있었다.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시민단체의 사적인 요구가 청와대를 통해 행정부의 지시로 내려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시민단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좀 울먹거리죠, 제가. 이게 이 정권의 민낯이에요. 고고TV에는 과거에 언더운동권이라 그랬죠.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생활을 했다가 좀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정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고고TV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신문기사에서 나오기 전에 이 정권은 상식과 양심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피폐하게 하는 정권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없애버려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4월 7일에는요. 이 정권을 없앨 단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국힘 보수주의자 쪽으로 확실하게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 분열과 수구꼴통, TK 세력과 일부 수구꼴통 좀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상식과 도덕성을 찾아오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박원순 피해자가 여성의 문제는 피해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인순이가 여성단체 출신이죠. 여명 출신이죠. 3선인가 4선 하죠. 남인순이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로
나에게 2차 가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남인순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십시오. 피해자의 남동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 가족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누나 곁에서 24시간 함께 합니다. 저는 아침이 되면 혹시 누나가 밤사이에 나쁜 마음을 먹고 실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누나의 엄마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해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내가 죽으면 인정할까?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절대로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윤준병 민주당 의원, 오성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 비서실장, 김민우 48대기 현재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형 경희대 교수, 이것들이 2차 가해를 하며 문재인은 박원순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다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성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젠 인터넷에 실명과 실물 사진, 동영상까지 유포하며 온갖 수단으로 피해자를 우리 딸을 공격하고 있다. 이 여성의 동생은 박원순이 장례식 후에 어떤 기관장은 누나에게 사례를 느낀다고 했다. 추미애의 그 아들 서씨에 대해서 타령을 폭로한 현동환 군에 대해서 그 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라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집이 서울이 아니어서 미안했다. 서씨 엄마는 법무부 장관이고 아버지도 변호사였는데 여러 명의 변호인이 팀을 꾸려서 서씨를 보호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혼자 가방 메고 서울 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늘 마음을 졸였다. 아들은 언론에 보도될 때 입던 옷을 다시는 입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바꾸고 친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아들은 담담했지만은 나는 아들과 관련된 기사와 댓글들을 하루 종일 하나도 빼지 않고 읽으면서 억장이 무너졌다. 문바들은 아들을 일베 회원이라고 공격하고 울산에 살던 거구라고 하며 친일파의 자손이고 국민의힘에서 돈 받았냐 하는 공격을 당했다. 올해 고3인 딸이 학원에서 다니던 강사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현동환 병장이 일베라더라. 인간성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도 자퇴했다 한다. 그런 말을 한마디가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는 되지 않겠나 했다. 딸이 집으로 돌아와 오빠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느냐. 현동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자사고를 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퇴를 했을 것 뿐인데 아들은 자퇴 후에 KDI가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데
당시 기사를 찾아서 아들의 자퇴 사실을 알아내서 우리 아들을 공격했다. 추미애와 문재인을 추종하는 집단들이 욱하는 마음에 아들을 찾아가 해코자 하면 어찌나 걱정된다. 나는 아들에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 위험하니 지하철 타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아들이 테러당할까 늘 마음이 졸였다. 한 문재인 지지자인 문바이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댓글을 남겼는데 저주를 퍼붓다. 그런 글을 읽기가 너무 힘들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집안의 경제적 사정은 넉넉한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송사에 휘말리는 순간 그 계획은 물 건너가는 것일세. 치기 어린 영웅심이 만든 실수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지.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두고두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네. 지금이라도 상황을 수습하고 싶다면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어린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은 과시욕이 생겨 거짓말을 했다고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게나 하는 문바이 지식인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죽고 싶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랍니다. 지금 대학원생이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부모들은 거기서 살아라. 미국에서 직장 얻고 돌아오지 마라.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답니다. 신재민이의 이야기를 마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재민이 하는 말은 문재인 정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 선이라 하고 공무원은 수단이란 정권에 화가 난다. 현직 공무원인 선배들은 공무원은 정치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조직이 되어버렸어 한다. 서울대 게시판에 한 공무원이 올린 글이 공무원 사이에 공유가 됐고 많이 읽어봤는데 이 공무원이 하는 말이 죽고 싶습니다.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시민단체의 사적인 요구가 청와대를 통해 행정부의 지시로 내려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았는데 시민단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저 자신이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이고 눈물이 나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늘 그 신재민을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신재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세균이 말한 대로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고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은 이게 청와대의 나라입니까? 하고 신재민은 묻습니다. 과거 그 2년 전에 국채를 갖다가 국채의 유형을 갖다가 폭로한 그 당시에 스트레스로 15kg나 살이 더 쪘고 기재부는 나를 고발했고 그래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그렇게 일을 벌였는데 잘 살진 못해도 남들 못지않게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지난해 나는 고려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창업도 도전 중이고 예비 창업자에게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에 신청했다가도 떨어졌다. 내가 그 폭로한 것을 보니 지금 와서 생각을 보니 제가 사회에 끼친 덕보다는 폐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 바뀐 게 없다. 그 난리를 쳤지만 바뀐 게 없다. 그 난리를 치고 이 정권의 부정부패를 밝혔음에도 사회에 기여를 못했다는 자괴감이 든다.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폭로를 했으면은 좀 나아졌거니 하지만 내가 당시에는 너무 몰라서 그냥 하나의 분쟁거리로 만든 거에 불과했다. 얼마 전 공무원 형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날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 정한 목표를 뒷받침할 무리한 수치를 만들어내는 지시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온다. 그런 요청이 장관, 국장, 과장을 지나 그 누구에게도 저지당하지 않고 사무관인 본인에까지 내려온다고 그 선배는 너무너무 괴로워했다. 연말에 한 친구를 만나 술을 먹었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 공무원은 정치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조직이 되어버렸어 하고 한탄을 하더라. 당시 기재부가 이 신재민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청사 신축 업무를 담당한 이 신재민 군은 구치소 시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신재민 군은 드디어 국가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구나. 이왕이면은 새로 지은 동부구치소에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 하고 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1억 원씩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했다가 떨어졌다.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제정신이냐? 정권 바뀌기 전엔 나라 돈 타먹을 꿈도 꾸지 마라 하더라. 그래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하고 믿고 싶었다. 게다가 심사하는 분들이 외부 전문가들이었다. 이번은 내가 5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부각해서 올해는 다시 재도전하려고 그런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에도 좌파 정권이다 또는 진보 정권이다 그러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 진보나 중도층들은 뭐를 모르시는데 전두환 박정희 정권대로 군사 정권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전두환과 박정희 정권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한 게 맞아요. 사람 죽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반 국민이 이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면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 국민들을 보호해 줬어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독재를 하지 말라고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은 일상적인 국민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제2의 권력인 소통령이라는 서울시장이 6층에 개미소굴을 만들어 놓고 여비서들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두환과 박정희였다면은 당장에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깜빵에 보냈어요. 그리고 군 비리에 대해서 권력자가 자기 아들을 아름아름 빼내고 그것을 권력자의 아들인 법무부 장관이 일반 병한테 이런 걸 뒤집어 씌우면은 일상사에서 당장의 박정희 전두환은 전체 군과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잡아서 족쳤어요. 그리고 전두환 박정희 때는 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재무 보니까 최고로 똑똑한 행정관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못 건드리게 했어요.
거기서 어떤 불만이 있고 담당 과장급에서 진연이 올라오면은 그걸 싹 조사해 가지고 그 윗선들을 잡아 족치고 없애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의 보수 우파 또는 김대중 노무현도 지금 현동환이나 여성 피해자나 또는 신재민 같은 경우를 봤다면은 정권이 흔들릴 일이라고 그 여성 피해자나 신재민과 현동환 군을 압박하고 피해를 강한 가해를 강한 그 조직과 그 무리들을 싹 없애버렸을 겁니다. 문재인은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사악한 놈이다. 이거 하나로 이 정권은 끝나야 되는데 질기게도 문바들에 의해서 그죠? 질기게도 문바들에 의해서 정권은 유지되고 재집권의 기회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파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 논쟁을 어떻게 싸우지도 모르는 그 수구 꼴통과 좀비들이 대한민국을 비양심과 비도덕과 비상식적인 나라로 다시 몰고 가도록 이 정권이 협조하고 있단 말이죠.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일반 필부인 고고TV 여명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국힘 내부의 좀비들은 어떻게든 국힘을 무너뜨리고 저 국힘 좋아하지 않아요. 정권을 재집권하도록 재상납하도록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수구 꼴통 좀비들을 보면은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